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생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옛날에는 연중 행사로 학교에서 단체로 기생충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최근에 기생충에 걸리는 아이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 가려 먹기 때문에 절대로 기생충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누구도 기생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소아 장내 기생충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내 기생충이 생긴 아동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다양한 기생충 종류 중에서 지렁이류의 요충이 대부분입니다. 소아 장내 기생충은 연령과 상관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미만 아동에게서 기생충이 흔히 발견됩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하고 불편해하면 신경을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충의 암컷은 끝에 뾰족한 꼬리가 있어서 핀벌레라고도 불립니다. 사람을 유일한 숙주로 삼아 기생합니다. 보통 핀벌레는 산란을 장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란을 쌓아두었다가 항문 주위와 해음부 피부에 여러 시간에 걸쳐 알을 낳습니다. 주로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항문 밖으로 나와 만여 개에 달하는 알을 배출합니다. 이렇게 요충에 감염되면 항문 주변에서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고 소화불량이나 설사, 복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극심한 가려움증이 있을 경우에는 불안을 호소하거나 신경질이 늘고 불면증 및 학습 장애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염이 되는 것일까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 장내 기생충은 단체 생활로 전염되기 쉽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면 흔히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기생충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혹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리 흔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회충이 너무나 흔했지만 요즘은 회충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충은 다른 기생충과는 달리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대변과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 단체 생활하는 환경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항문이 가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문을 확인해 보면 하얀 실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충의 경우는 보면 크기가 제법 커서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과로 가면 됩니다. 요충에 걸린 경우 항문 주위나 속옷에서 아주 가늘고 작은 요충이 보이기도 합니다. 밤에 잘 때 항문이 너무 가려워서 힘들어하고 자꾸 긁을 때는 옷을 벗겨서 엉덩이에 요충이 보이나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충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문 가려운 것이 오래 지속될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요충에 걸린 것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갑시다. 기생충은 없애기 어렵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장내 기생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질환입니다. 이미 생겼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하고 치료한 후에도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아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기생충 알까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약을 먹고 2주 후에 약을 다시 먹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기생충이 있으면 이 기생충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해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모두 아침에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을 많이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순한 연고를 바르면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완화됩니다.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침대 시트를 자주 바꿉니다.
그러면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다시 감염될 위험도 줄어듭니다. 손톱은 짧게 자르고 손톱 밑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화장실 갔다 온 후와 음식을 만지기 전에는 특히 더 깨끗하게 씻습니다. 다음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을 예방하려면 우선 평소에 손을 잘 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기생충은 주로 공원, 놀이터, 수영장, 화장실 변기, 장난감, 손톱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깨끗하게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비눗물로 20초 이상 씻고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꼭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야채도 깨끗한 물로 잘 씻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생선회를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 특히 민물고기는 아무리 깨끗한 물에서 잡은 것이라도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2돌이 지나면 예방적인 목적으로 기생충 약을 해마다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아이들에게 예방적인 목적으로 기생충 약을 해마다 먹이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불안한 꿈이나 악몽을 꾸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목류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이가 잘 자는지 관찰해 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아 장내 기생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기생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기생충이 생기는 것은 정말 흔한 증상으로 기생충이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셔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